안녕하세요. 2014년 수질환경 산업기사 5월 25일 날 시행한 2회 시험 A형, A자가 좀 지워졌네? A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농성환경학원 강사, 저자 조희경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거는 수질오염 개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게요.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은 234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수질오염 개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BOD가 10mg/L인 하수 처리장 유출수가 5만 큐빅미터 3승/day로 방출되고 있다. 하수가 방출되기 전에 하천의 BOD가 3mg/L이며 유량이 5.8 큐빅미터 3승/sec. 방출된 하수가 하천에 의해 완전 혼합된다고 할 때 혼합 지점의 BOD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합된다라고 했죠. 혼합.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식을 써야 되죠? 혼합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식 쓰는 문제예요. 혼합식은 1번 문제. 혼합식은 혼합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쓰면 되는 거다. 그래서 혼합식은 혼합농도 C라고 하는 거는 유량을 가지고 고정해 줬었죠. Q1 더하기 Q2에 C1, Q1 더하기 C2, Q2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혼합식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유량의 단위가 꼭 맞아야 되죠. 유량의 단위가 다르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량의 단위부터 확인하면 두 번째 줄에 유량의 단위 메타 3승/day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유량의 단위가 뭐예요? 메타 3승/sec로 되어 있죠? 두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단위를 다 쓰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단위를 쓰지 않으면 계산상 오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합식에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BOD가 10이고 하수처리장 유출수가 5만 큐빅미터 3승/day로 방류하고 있다. 요게 하수에 대한 농도와 유량이고, 그래서 유량이 얼마예요? 5만이죠, 5만.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뒤에 거 유량은, 유량이 5.8 큐빅미터 3승/ 하천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을 붙어보면 하천의 BOD가 3이고, 유량이 5.8 큐빅미터 3승/sec, 유량이 5.8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5.8 큐빅미터 3승/sec 이렇게 넣어줬는데 단위가 지금 틀리죠? 그래서 단위가 꼭 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꿔주면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60초로 환산해주면 된다. 항상 지워지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농도 넣어주면 되죠?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mg/L 그 다음에 5만 큐빅미터 3승/day 그 다음에 5.8 BOD부터 적는다고 하면 BOD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하천의 BOD는 3이라고 적혀 있죠? 3 넣어주고 그 다음에 5.8 곱하기 유량 단위 환산했던 거 있었죠? 그래서 단위를 다 써줘도 되고 우리는 실기에서는 단위 다 써주는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세크에 똑같이 24시간 60분 60초 안 보이죠 여기 단위가? 그래서 하루의 단위를 환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량의 단위를 맞춰주는 거를 꼭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혼합식 만나면 혼합식을 쓴다. BOD가 만나던, DO가 만나던, 온도가 만나던 다 혼합식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경험적인 화학적 분자식이 C5H7O2N으로 여러분 다 외우셨죠? 호기성 박테리아. 100g의 박테리아가 산화될 때 소모되는 이론적 산소량을 구하라고 했죠. THOD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건이 좋아했죠. 박테리아는 질소는 암모니아까지만 산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해된다. 2번. THOD 구하는 문제도 잘 나오죠, 여러분들. 기본이니까 꼭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2번 문제. THOD 구하는 문제. 그래서 박테리아 C5H7O2N이 호기성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산소랑 만나면 되고, C는 뭘로 돼요? C는 CO2로 바뀌죠. CO2로 바뀌고. 그 다음에 H는 물로 바뀌죠. 완전히 산화되면 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질소는 질산화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만 분해하라고 했냐면, 암모니아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암모니아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C부터 맞춰주면, C가 5개니까 여기다 5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를 맞추려고 봤더니, H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H부터 맞추지 않고 N부터 맞춰주면 되겠죠. N 어디 있어요? N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쪽은 N 하나 맞죠? 그래서 맞출 필요가 없고 여기는 여기를 맞춰주면 되는데 몇 개가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3개가 있으니까 7개니까 4개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다가 2 붙여주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춰주고 다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산소만 맞춰주면 되죠? 산소는 지금 보니까 여기 2개가 있고 여기는 몇 개예요? 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그래서 12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2개가 있으니까 10개. 그래서 5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출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다 맞췄으면 무엇을 구하냐 봤더니 뭐 구하래요? 뭐가 주어졌냐면 두 번째 줄에 C5H7O2의 호기성 박테리아가 100g이라고 주어졌죠? 그거를 가지고 뭐를 구하냐면 산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를 구하는 거다? 산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 분자식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이제는 113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죠? 12 곱하기 5, 1 곱하기 7, 32, 14 하시면 113이 나오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32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지금? 100g일 때 구하라고 했죠. 100g일 때 X로 구해도 되고 THOD 지금 뭐 이론적 산소량이니까 THOD라고 해도 되고 지금은 COD라고 해도 되고 산소량 구하는 거 다 똑같죠. 이론적 산소량 THOD g을 구하라고 했죠. 단위는 그래서 100g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얘가 누구다? C5H7O2N이다.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소를 구하는 거죠, 산소. 그래서 얘는 없어져야 되죠, 이렇게. 얘는 없어지고 누가 생겨야 된다? 산소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얘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113일 때 5 곱하기 32다라고 해서 환산해주면 되는 거죠? 산소량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 그래서 꼭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씩. 어느 하천의 DO가 6.3mg/L, BODU가 17.1mg/L였대요. 이때 용존산소 디오세그 커브에서 인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고 온도는 20도, 용존산소의 포화량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K1 탈산소 계수, K2 제폭기 계수가 주어졌어요. 식도 주어졌네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 식 외워야 되는데 행복하죠? 주어져서.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 그래서 하천에 대한 문제네요. 이번 문제는. 그래서 3번. 보면은 인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DO가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TC라고 얘기해 주는데 TC 구하는 식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죠. K1의 F의 마이너스 1 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F의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여기 프린트에도 적혀 있죠? 여러분들 문제에도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D0에 우린 BODU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L0라고 적혀 있네요. L0, BODU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식을 외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대입만 하면 다 나오는 문제죠,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K1 주어졌죠. K1 얼마래요, 지금? 0.1%A이고 F는 뭐였어요? 우리
상수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F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F는 K1분의 K2. 자정상수가 크면 우린 재푸기가 많이 되는 거니까 자정능력이 커진다라고 배웠죠, 우리? 그래서 얘 얼마냐면 0.1에 0.3. 0.3 per day. 그래서 3이 나오네요, 3. 그래서 3을 먼저 구해놓고 대입하면 되겠죠? 3.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3이라는 거 지워도 되겠죠? 칠판이 좀 부족해서 지울게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K1 얼마냐면 0.1 per day니까 day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day의 단위로 나오겠죠. 그래서 per day. 그 다음에 F는 아까 3이 나왔죠. 0.3 나누기 0.1이니까 3 빼기 1. 그 다음에 1 로그. F는 3. 1 마이너스 3 빼기 1에 D0가 뭐예요? D0. 0인 지점, 시작하는 지점이죠. 유기물이 하천에서 흘러가는 그 지점에서의 DO 부족농도죠. D라고 하는 거는 부족농도라고 하는 거죠. 시작점에서의 부족농도가 얼마나 봤더니 하천의 DO가 지금 6.3이래요. 그리고 BODU는 17.1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포화농도가 지금 9.2라고 다섯 번째 줄 끝에 적혀 있죠, 여러분들. 그럼 포화 농도에서 현재 농도를 빼주면 부족 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 9.2 마이너스 6.3 계산해서 넣어줘도 되고 6.3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의 단위고 밑에는 뭐예요? BODU라고 얘기했었죠? 유기물 전체 양이 들어와서 흘러가면서 분해되는 거죠. 그래서 BODU는 17.1이라고 적혀있네요. BOD, 오일 BOD로 주어지기도 하는데 친절하게 전체 양으로 바꿔놨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하나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농도의 단위는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딱 하나밖에 안 남는다. 데이라는 단위밖에 안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줘야 되죠. 2가 나오죠. 2 곱하기 요거 먼저 해주고 1에서 빼준 다음에 다시 3을 곱해서 로그 취해주고. 그래서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구해야 되죠. 여기 안쪽부터. 그래야지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 계산기까지 꼭 눌러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하면 1.491 나오거든요. 1.5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미생물의 증식 곡선의 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미생물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유기물이 딱 들어오면 유기물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빵 먹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상한 걸 딱 주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먹어보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막 왕창 먹어버리는 것처럼 미생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기물이 딱 들어오면 막 먹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유도기를 거치는 거죠. 유도기, 적응기. 그 다음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먹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이 막 엄청 찌죠. 똑같이 미생물도 대수기를 거치게 된다. 근데 너무 먹다가 계속 뭐 살찌진 않죠, 여러분들. 계속 살찌나요, 여러분들은? 근데 미생물들은 이제 계속 먹다가 이제 계속 증가하지 않는 정지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미생물이 아까 2번에서 풀어봤는데 C5H7O2N, CHON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잡아먹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내호흡 단계, 내생호흡 단계로 거치게 된다. 그래서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 찾을 수 있게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현황 중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용수를 찾으라고 하네요. 뭐죠, 여러분들? 이 장에서 우리 배웠죠? 농생유공 이렇게 보시면 되죠. 농생유공. 농생유공. 농업용수가 제일 많죠. 그래서 농생유공 외워주세요. 그래서 농업용수가 답이고 그 다음에 6번은 0.02 몰농도의 NaOH 수산화 나트륨이네요. 100ml를 중화하는데 0.1 노르말 농도 황산은 몇 ml가 소모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중화네요. 중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가 되죠.
같은 양이 있으면 우리는 중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화적정식 외우기도 했죠. MV는 N-V'에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같은 당량이 있다는 거죠. 이거 산이 있는 만큼 연기가 있으면 중성이 된다라는 식이 중화적정식이었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죠. 근데 다 무슨 농도로 넣어줘야 돼요? 가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로 넣어준다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NaOH 수산화 나트륨을 보니까 0.02 몰이라고 적혀 있어요. NaOH 수산화 나트륨은 1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줘야 된다? 0.02 노르말 농도라고 적어도 되죠? 1가니까. 몰이 노르말 똑같고, 그 다음에 100ml가 소모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N-는 황산을 넣어주면 0.1 노르말 농도 얼마? V. 모르겠어요. 이게 구하라는 거죠? 단위는 똑같이 밀리리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V 다시 구하면 답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중화적 정식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글루코즈가 주어졌네요. 120mg/L 함유하고 있는 식료용액이 총 유기탄소 TOC라고 우리 배웠죠? TOC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TOC의 이론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7번 글루코즈 C6H12O6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게 주어지고 TOC만 구하래요. TOC. 우리 맨날 산소 구했었는데 THOD 그런 게 구하는 게 아니라 탄소만 구하래요. 탄소. 근데 주어진 게 얘가 주어졌죠? 얘가 얼마예요 지금? 180이 있는데 그 중에 TOC는 얼마예요? TOC는 카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본은 여기 있네요. 카본 몇 개? 12개, 12가 6개 있죠. 원자량 12가 6개.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지금 180일 때 12 곱하기 6이 있고 글루코즈 TOC가 되고 글루코즈가 120 있을 때 TOC는 얼마 있나 물어본 거죠? TOC mg per 리터. 얘를 구하면 답이죠. X값.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답이 된다라는 거. TOC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해수에 대한 거 우리 배웠는데 해수 함유 성분에 홀리세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해수는 짠맛이 나죠, 여러분들. 짠맛 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수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죠? 해수에 밀도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분들? 심해류, 쓰나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조류, 밀물썰물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 나온 문제는 홀리세븐 염분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염분. 8번 해수의 염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홀리세븐이 아닌 거 찾으래요, 여러분들. 기억이 다 나나요? 열심히 외웠는데 벌써 다 까먹었죠, 여러분들. 어떡하죠? 시험 볼 때는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쵸? 하루 전날 다시 외우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홀리세븐 외워둬야 되는데, 7가지 성분,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짠맛이 나는데, 짠맛의 기본은 여러분 소금이죠? 그래서 NaCl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알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들 Cl 이온이 제일 많죠? 나트륨. 이렇게 적었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배운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외우면은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안이죠, 시안. 시안은 독극물이죠, 여러분들. 먹으면 안 되죠? 시안을 들고
한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타고 갔어요, 여러분들? SM카를 타고 가네요. 그쵸? SM카 삼성카죠? SM7 아닌가요? 처음 들어봐요? 잘 모르나요, 여러분들? SM카라고 외우시면 되겠네, 그쵸? SM7카를 홀리 세븐이가 7카를 타고 갔다 그럴까요? SM카를 타고 막 가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칼로 머리를 자르고,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머리를 다시 자르죠. 아닌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칼로 머리를 자르고 산에 가서 항상 하잖아요. 그쵸? 중처럼 머리를 자르고선 공부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중탄산염이죠. 중탄산염. 칼륨.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 꼭 틀리면 안 돼요. 어느 게 맞는지 적은지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M카라고 하잖아요. M카니까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도 외워두셔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예요? 3 내지 4라는 것도 외워두셔야 되죠, 여러분들. SM3 있죠, 카 중에. 그래서 3차라고 생각하면서 외우면 되겠죠? M카, 얘가 더 많잖아요, 그쵸? 3배 내지 4배가 많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수에 대한 특성들 정리해주세요, 여러분들. 담수 조건도 같이 외워두시고, 그래서 M카니까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도 같이 외워둔다. 그 다음에 9번에 그래서 아닌 거는 인산염이죠, 여러분들. 인산이온. PO4 3-인데 2-라고 적어놨네요. 3-. 인산이온이 안 들어있죠. 인산이온이 발견되는 지역은 홀리7에 없는데 발견되면 뭐라고 했어요? 상승류가 되는 지역에서는 우리는 인산이온이 발견되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0.04 노르말 농도의 초산이 8% 해리되어 있다면 pH를 구하라 물어봤네요. 초산이 다 해리가 된 게 아니라 8%만 해리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9번 초산 아세트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CH3COOH. 초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8% 얼마 있대요, 지금? 0.04 노르말 농도가 있는데 이 중에 얼마? 8%만 해리가 된대요, 해리. 그럼 뭐예요, 얘는? CH3에 COO-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되는데 이온이 되는 게 해리가 되는 거죠? 이온이 몇 %만 된다? 전체 중에 8만 녹는다는 거죠. 8만 녹아서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준다? 수소이온은 얼마 생길까요, 여러분들? 수소이온이 생기는 거 알면 지금 pH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소이온은 얼마 생긴다? 0.04 노르말 농도 EQ/L인데 그 중에 얼마? 8%만 녹아서 8만큼만, 이 중에 8만큼만 이온이 된다는 거죠. 수소이온도 8, 얘도 8%.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계산하면 나오고, 여기다 뭐만 치하면? 마이너스 로그만 치하면 pH가 나오는 거죠.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다라고 해서 넣어주면 된다. 대입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어느 폐수의 BODU가 120mg/L이며 K1의 값이 0.1/D라고 할 때 오일후에 남아있는 BOD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BOD는 여러분들 소비식과 잔존식을 잘 구분해서 계산을 꼭 하실 줄 알아야 되죠? 계산 문제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BOD-U가 주어지고 전체 BOD, 최종 BOD가 주어지고 K1, 탈산소 개수가 주어지고 상용대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10을 미수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0.2%D라고 했고 5일 후에 남아있는 BOD 구하래요. 남아있는 BOD니까 무슨 식에 써야 돼요? 잔존식을 써줘야 되죠. 소비식이 아니라 잔존식,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잔존식은 BOD-T는 BOD-U에 상용대수 쓰라 했으니까 10을 미수로 써줘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KT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뭐 K1, TKT 뭐 상관없죠. K1이라고 적혀있으니까 K1. 구하면 되죠. 며칠? 5일. BOD5를 구하라. BOD 6값 주어지고 120mg/L. 10의 마이너스 K 탈산소 개수는 0.2 per day 5일 적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죠. 그래서 12 구하면 답이고, 그 다음에 11번 물 500ml에 NaOH 0.1g을 녹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pH 구하라고 또 물어봤네요. NaOH 가성소다,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녹으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수성기가 나오죠? 수성기가 얼마 나오는지에 따라서 pH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1g을 500ml에 녹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OH만 얼마나 생기는지 찾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녹았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100%가 다 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과 수산기로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온을 찾으려면 항상 뭐로 바꿔줘야 되죠, 여러분들? 당량으로 바꿔주면 쉽게 풀 수가 있죠. 당량 대 당량으로 생기죠. 몰롱도는 몇 개 생기는지 찾아서 이제 반응식을 써줘야 되는데 항상 당량으로 구하면 반응식에 몇 개 생기는지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항상 당량으로 구해주면 된다. pH 구할 때는 당량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1g이 얼마 녹았다고 했냐면 얼마에? 500ml니까 0.5L죠? 이렇게 써주고 당량으로 바꿔주면 NaOH는 1당량이고 분자량은 40g이죠. 이거 구하면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노르말 농도가 되죠. 얘가 뭐였어요? as NaOH죠, 지금. 녹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as 당량 대 당량으로 나트륨 이온도 생길 수 있는 거고 as 뭐도 생겨요? 수산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다 같은 거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뭐예요? 수산기가 필요한 거죠, 수산기. 아, 수산기 생기는 거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POH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원래 대괄호는 몰 농도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1가니까 노르말 농도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얘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넣어주면 pOH 나오고 pH 어떻게 구해야 돼요? pH는 14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4에서 빼주면 된다. pH는 14에서 pOH를 계산한 걸 빼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12번 BOD5가 213mg/L인 하수에 7일 동안 소모된 BOD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비식이냐 잔존식이냐 찾는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BOD 5일이 주어지고 7일 동안 소모된 BOD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소비식인지 잔존식인지 먼저 찾아야 되죠. 소비된. BOD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20도씨에서 5일 동안 소비된이니까 소비된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식 써야 된다?
소비식을 써야 되겠죠. 정의가.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소비식인 거고 지금은 소모되는 양을 구하랬으니까 소비식을 쓴다. 그래서 12번 BOD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벌써 문제가 2개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1- 상형대수수라고 했으니까 11-KT 적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먼저 5일 BOD가 주어졌으니까 5일 BOD를 넣어주면 BOD U값은 모르니까 BOD U를 찾을 수가 있네요. 1-11- 탈산소 기수는 0.14에 5일. 단위 지워지면 되죠? per day. 항상 단위 지워져야 된다는 거. 단위 안 적었는데. 그래서 BODU는 얼마라고 나오냐면 266.09 이렇게 나오죠. 그럼 구하는 거는 7일 BOD니까 7만 넣어주면 되죠? 7만 넣어주면 된다. BOD U값 왜 곱하기 1-11-K 0.14에 7일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비식과 잔존식은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단위 환산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13번. 어느 용액의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가 0.05몰이다. 이 농도를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바꾸래요. 원자량도 주어졌죠? 23. 우리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네요, 여러분들.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만 해주면 된다. 몰농도로 주어졌네요. 0.05 몰농도. 몰 퍼 리터라고 쓸 수 있죠? 대문자 M은 몰 퍼 리터. 그 다음에 몰은 없어져야 되죠. 리터와 리터는 맞았는데 위에가 안 맞네요. 그쵸? 몰은 없어져야니까 밑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누구 생겨야 된다? 미리그램. NaOH 지금 보면은 1몰이 40g이죠? 근데 미리그램은 되어 있으니까 10의 3승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하면 계산하면 되는 문제. 쉬운 문제죠? 그쵸?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나트륨이 460이고, 그 다음에 칼슘이 200, 마그네슘이 264mg per L인 농업용수가 있다. 이때 SAR을 구하라 이랬죠?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구하는 게 SAR이죠, 여러분들? 원자량도 주어졌네요. 23, 40, 24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SAR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들. SAR 14번 SAR SAR은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부터 들어가야 되죠? 소듐, 나트륨.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둘로 나눈 거. 루트 씌운 거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칼슘과 마그네슘 CA죠? 그러니까 나누기 2. 2니까 2로 나눈다고 생각하고서 외우셔도 되겠죠? 네, 루트 씌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넣어주면 되고, 단위가 좀 특징적이죠. 작은 단위죠, 되게. 그래서 밀리 EQ로 바꿔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가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나트륨 밀리 EQ 퍼 리터, 칼슘, 마그네슘도 다 밀리 EQ 퍼 리터로 환산해서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써주고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써볼게요. 나트륨 뭐로 구한다? 밀리 EQ 퍼 리터로 구한다.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나트륨? 460이라고 주어졌나요? 460. 그래서 460. 미리그램 퍼 리터를 뭐로 바꿔준다? 밀리당량. 미리그램은 지워지고 밀리큐가 생겨야 되네요. 이렇게. 근데
EQ일 때 g이죠, 우리? EQ일 때 g이고, 밀리 붙여주면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나트륨은 1가고, 원자량 23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0 나오나요? 20 밀리 EQ per 리터. 20 나왔고, 그 다음에 칼슘 구하면 되죠. 칼슘 똑같죠, 여러분들? 지워도 되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칼슘 똑같죠, 여러분들? 칼슘도? 칼슘 뭐로 구한다? 밀리 EQ per 리터로 구한다. 칼슘 얼마라고 줘줬어요? 칼슘은 200이라고 줘줬네요. 200 mg per 리터. 칼슘은 밀리그램 지워져니까 밑에 써주고, 생겨야 되는 건 밀리 EQ죠?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써주고. 칼슘은 몇 가? 2가. 이당량이 얼마? 42다. 마찬가지로 EQ일 때 g이고 밀리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죠? 같이 붙여줬을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들 10 나오죠? 10. 곱하면 400이잖아요. 400 나누기 40 하면 10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10ml EQ per 리터.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면 돼요? 마그네슘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번에는 마그네슘 얼마라고 줘줬어요? 264라고 줘줬나요? 264. 그 다음에 여기는 24죠? 24. 똑같고.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다 대입만 해주면 되네요, 이제. 식에다 대입해주면 5가 나온다. 그래서 26 이하면 토양에 가능한 거죠? 토양 허용치가 26이죠? 토양에 이륙했다라고 외우시면 되죠? 토양에 이륙. 그쵸? 26 이하가 토양 허용치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5니까 가능한 거죠? 쓸 수 있는 거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물의 밀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몇 도죠, 여러분들? 우리 4도라고 외웠죠, 여러분들? 4도씨의 물의 밀도는 1이다라고도 외웠어요, 그쵸? 그래서 15번 문제. 물의 밀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온도, 밀도라고 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몇 도였다? 4도씨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98인데 우리 4도라고 외웠죠? 그래서 얼마였어요, 얘가? 1kg per 리터였죠, 단위가. 물의 밀도 4도씨에서 가장 크고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4도씨의 물이 가장 무거운 거죠. 킬로그램이 위에 있으니까 가장 무겁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물의 성질은 다 어땠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다 감소하는 성질을 가졌죠. 그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6번 성축현상에 있는 호소에 수심에 따라 수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층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성축현상은 물의 밀도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온 제일 위에 있는 층이 무슨 층이에요, 여러분들? 표수층이라고 하죠. 표층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는 수온이 변하는 층, 수온 약층. 그 밑에는 깊은 층, 우리 심수층이라고 하면 되죠. 심층, 심수층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밑에는 저질이 깔려있는 거죠. 저질. 그래서 표층은 바람에 의해서 약간 움직이죠. 물이 움직여서 순환한다고 해서 순환대라고도 얘기하죠. 순환대. 그리고 여기 온도가 변하니까 변천대라고도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많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섞이니까 온도가 일정하겠죠? 거의 일정하고 온도가 쭉쭉쭉 변하는 데는 수온 약층, 온도 변화가 제일 큰 데는 수온 약층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뭘 영어로 찾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플리움은 표층이고 하이포리움은 심층이죠? 그 다음에 서머 클라인 그러면 썸이 열이잖아요, 그쵸?
클라인으로 기울어진 거죠. 열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층을 서머클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pH가 2인 용액은 pH 7인 용액보다 몇 배 더 산성인가 물어봤네요. 그래서 pH 2. pH 2는 산성이죠, 여러분들. 수소이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써줘요? 10-pH승이라고 써줄 수 있죠. 그래서 10-2승. 대괄호는 몰농도를 의미하고 1가니까 노르말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pH가 얼마? 7인 거. 수소이온으로 표현하면 10-pH. 그래서 10-7승 몰농도, 노르말 농도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럼 pH 2인 용액은 7보다, 2는 7보다 더 산성이죠? 얘가 더 몇 배 산성이냐 물어봤으니까 나눠주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10-7승, 10-2승 나눠주면 몇 배 더 진하게 산성을 나타내는지 나온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고, 18번 문제는 수온이 20도고, 그 다음에 제폭기 계수가 0.1일 때 수체에서 수온이 10도로 변할 때 제폭기 계수 구하라고 했죠? 뭐 하면 돼요? 온도 보정해주면 되겠네. 그쵸? 온도 보정. 온도 보정 계수는 1.024라고 친절하게 주어졌네요. 그래서 온도 보정식 써주면 되죠? 그래서 18번 문제 KT는 K20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의 T 빼기 20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20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20으로 써준 거고, 지금은 10도로 구했으니까 K10 구하면 되겠네요. 10도씨. K20도씨는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0.2라고 주어졌고, 세타는 1.024라고 적어줬고, 10 빼기 20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per day로 나온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구하면 0.158이 나오죠, 여러분들? 0.158. 해설에는 세타가 빠져있네요, 그쵸? 세타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세타. T 빼기 20이 위에 첨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풀려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마찬가지로 10 빼기 20 여기가 풀려있죠? 첨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58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체 확산에 관한 법칙은 그랬네요. 기체 법칙이 시험에 요즘 잘 나오죠, 요즘에. 기체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기체 법칙 보니까 기체 확산 속도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기체가 탈출하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그램 법칙이다 라고 열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막 그냥 외우니까 너무 잘 안 외워져요. 그쵸? 근데 분자량이라고 하면 우리 질량 그러면 무슨 단위 쓰냐면 그램을 쓰죠. 그램. 그램 법칙이네요. 그래서? 그쵸? 벌써 외워졌네요. 그리고 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 분자량이 무거우면 잘 날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날아가죠. 그래서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루트 씌워서 반비례 관계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20번 문제는 칼슘 이온의 농도가 450이고 환산 경도 구하라. 근데 경도는 도로 끝났으니까 우리는 CaCO3로 환산해주면 된다. 경도 도로 끝났으니까 뭐로 환산해준다? CaCO3로 환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칼슘을 뭐로 바꿔주면 된다? 환산해주면 된다. 450mg/L. 당량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 당량 대 당량으로 환산해줘야 되죠. 칼슘 2당량이고 분자량 40g. g인데 밀리 붙이니까 같이 붙여준 거예요. 밀리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당량으로 바꿨고 이제 CaCO3로 환산해줘야 되죠. CaCO3 2당량이고
분자량 얼마? 100이죠? 그래서 밀리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미리그램 퍼 리터로 as CA CO3가 되죠? 네, 환산해주는 문제. 환산은 당량 대 당량으로 한다. 그래서 20번까지 여러분들 풀어봤는데 너무 쉽죠? 100점 맞았나요?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